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이와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 사랑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랑은 나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으며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어떠한 관계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삶에서 사랑이 가지는 힘을 함께 나눠보아요. 사회는 남성에 대해 매우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 나는 젊은 여성을 만나는 남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성이 자신보다 몇 살 어린 남성을 만나면 손가락질을 받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나이가 많은 남편과 젊은 아내가 결혼 생활의 안정에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 남성은 더 성숙하고 여성을 잘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여성이 젊은 남성을 만나면 늙은 소가 어린 풀을 먹는다는 말처럼 부정적인 시선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65세의 김미는 30세의 남자와 재혼했다. 그들의 결혼은 항상 여론의 압박을 받았지만 그들 자신은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미 씨는 남편이 나를 정말 잘 대해주지만 등산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미 씨와 남편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김미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65세이고 젊었을 때 한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도 매우 풍족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제 이름으로 된 별장 한 채와 고급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현재 퇴직해 월 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몇 년 전 제 배우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우리는 함께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려고 약속했지만 그는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둘만의 달콤한 여행을 꿈꿨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자녀들이 저에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과거를 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커플로 다니는 노년 남녀들을 보며 무척 부러웠습니다. 저 역시 제 옆에서 평범한 일상을 함께 보낼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매일 PT 수업을 받으며 몸매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 트레이너는 35살의 젊은 남성인 박민 씨입니다. 그는 근육질 체격에 마치 20대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심하게 저를 지도해 주었고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주는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는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동거 후 우리 둘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의 딸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월급이 많지 않아 가족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으로 가게의 대부분 생활비를 책임지고 그의 딸 학비 일부도 지원했습니다. 매일 맛있는 삼시세끼를 준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생일날 그는 저에게 청혼하며 당신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고 바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게임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지만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번 제가 그를 재우기 위해 달래야 했습니다. 저는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는 축구, 농구,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주 저에게 등산을 함께 가자고 권유하며 같이 풍경을 보며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함께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신선하고 재미있다고 느꼈지만 점점 횟수가 많아지면서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밤 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반면 그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 나이가 많아서 이런 고강도 운동은 힘들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전혀 화내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제 등을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더 이상 등산을 강요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를 더 소중히 여기며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성과 젊은 여성, 혹은 나이가 많은 여성과 젊은 남성 사이의 결혼이 항상 행복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클 경우 세대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과 취미가 다르면 함께 살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소수이고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너무 어린 사람이나 너무 나이 든 사람과의 결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혼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삶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다하면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소가 어린 풀을 먹는 결혼은 위험성이 크며 모든 사람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살인 최대마 씨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저는 올해 60살이며 성은 최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매달 월급이 10,000원을 넘는 고소득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제 자신에게도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매우 뛰어난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제 전 남편은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유는 그가 저를 무능하다고 여겨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며 저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혼을 요구하며 저와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크게 실망했고 그와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저는 정말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월급은 올라갔고 제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은 제가 연말 회식에 참석했을 때 우연히 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전 남편은 저를 보고 매우 놀라워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보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한심한 남자와 굳이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를 하거나 광장 댄스를 추거나 뷰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 취미였고 시간을 보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일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퇴직 후 예전처럼 월급을 받고 살 수는 없지만 7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제게는 어느 정도의 저축도 있었고 자녀들이 때때로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걱정 없이 매우 좋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는 재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40살의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원이고 그는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모임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그는 저를 칭찬해 주었고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그를 단지 동생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와 오래 함께 지내다 보니 그는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가 저 같은 나이 든 여성에게 고백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집요하게 저를 붙잡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는 그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우리 둘이 잘 맞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평소에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재혼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와 결혼을 약속한 후 그는 저를 위해 결혼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예전에 전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재혼하면서 사랑하는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그를 특별히 잘 돌보았고 그는 저를 매우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둘은 1년 넘게 함께 지내왔고 그는 한 번도 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남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젊은 남자와 함께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진심을 다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은 소가 어린 풀을 먹는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늘 편은 계속해서 노년의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꺼리는 많은 부모님은 자녀들의 냉대나 무관심으로 인해 스스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너무 효도를 하려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71살의 정기국 씨입니다. 부모님이 노년에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할지 아니면 혼자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위안은 노년의 자녀들이 곁에 자주 있어주고 가끔씩 집에 와서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효심이 깊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행동하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국 씨는 바로 이런 일로 인해 고민에 빠졌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자녀의 가정을 망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도시에 살며 일하고 있고 딸은 인근 마을로 시집갔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두 자녀는 저에게 매우 효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 두 자녀는 저를 더욱 잘 돌봐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런 자식이 드물다며 저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큰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정오, 큰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내와 상의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아버지를 돌보기가 편하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했습니다. 기쁜 것은 아들이 저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스러운 점은 아들의 집이 넓지 않았고 며느리와 손자, 손녀까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못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사는 것도 꽤 괜찮았습니다.
마당도 넓고 공기도 좋았으며 이웃 어르신들과 자주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냥 가끔씩 저를 보러 와주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간 조용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건강 문제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간호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며느리를 얻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아들은 다시 한번 저에게 그들과 함께 살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들과 함께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후 아들과 며느리는 바쁜 직장 생활을 했고 저는 최대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저와 함께 살면서 자주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돌아와 식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식사를 하지 않았고 얼굴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며느라, 왜 밥을 안 먹니? 혹시 입맛에 안 맞니? 그러나 며느리는 차가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드세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몇 숟가락 먹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크지 않아 방들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왜 아버님을 데려왔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시골에서 편히 지내셔야죠. 이제 아버님을 데려와서 우리의 생활을 다 어지럽히셨잖아요. 게다가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할아버지한테서 안 좋은 습관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아프셔서 제가 당신을 생각해서 간호해드린 거지. 아버님을 집으로 데려올 생각은 없었어요. 이건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어요. 지금 선택하세요. 아버님을 다시 시골로 보내시든가 아니면 우리 이혼해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출근한 뒤 저는 조용히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은 퇴근 후 집에 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시골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 도시 생활이 익숙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말을 이어가며 울컥할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젯밤에 며느리가 한 말을 들으신 건가요? 아버지, 후회하시나요? 우리 집에 오신 거요?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까 봐 대화를 멈추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는 그들만의 작은 집에서 또다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버님은 우리 생활을 망치려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아들에게 일러 바쳤죠. 우리는 원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잠깐 동안 저를 돌봐줄 수는 있지만 매일 함께 살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일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조금 더 고집을 부렸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들처럼 부모를 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가정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 씨의 이야기를 읽은 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정기국 씨가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랜 병 수발도 힘든데 혈연 관계가 없는 며느리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들과 며느리와 솔직하게 대화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동네나 가까운 곳에 집을 임대해 서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아직 거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가족 갈등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는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유를 5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의 차이. 생활 갈등은 작은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결혼 전 한 번도 함께 살아본 적 없는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각 시대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3살 차이로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처럼 서로 이해하려고 해도 오랫동안 형성된 생활 습관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기름지고 튀긴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건강을 위해 삶은 채소를 먹고 싶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밤새 게임을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만 부모님은 이를 게으르다고 여깁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아무리 좋은 인내심을 가졌더라도 서로의 생활 방식이 부딪히면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둘째, 사고방식의 차이. 현재 사회의 발전 속도는 너무나 빠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과학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느라 정신이 없지만 어르신들은 이미 이런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이를 계속 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다툼이 감정적 피로를 쌓이게 만듭니다. 셋째, 생활의 인간관계 차이. 어르신들의 인간관계와 젊은 세대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 그들의 인간관계에 융화되려는 어르신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는 직장 생활을 하며 퇴근 후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자유롭게 놀며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 어르신들은 해가 뜨면 운동을 하고 해가 지면 쉬며 건강을 우선시하는 생활 방식을 따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이 충돌하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양측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넷째,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는 고부간의 문제. 모든 집에는 그 나름의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고부간의 관계가 처음에는 비교적 원만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고 여자와 여자 사이의 묘한 경쟁심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남편이자 아들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따로 산다면 고부간의 만남 횟수가 줄어들면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섯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거리감이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그릇에 국이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가 국 한 그릇을 끓여서 아이에게 가져다 줄 때 국이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를 항상 걱정하고 싶어 하지만 자녀의 생활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 역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모님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는 지나치게 가까워도 지나치게 멀어도 안 됩니다. 부모님도 이제는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 자녀들을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님을 배려하면서도 자신만의 책임과 생활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이 원활하며 가족 간의 화목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중노년 친구들에게도 이 글을 공유하시고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 저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